일단은 제가 게시물에 말씀드렸듯이 2028 대입의 핵심 이슈. 근데 제가 이 직업을 가진 지가 꽤 오래됐는데 그냥 유행이 돌고 돌듯이 그냥 패턴은 똑같이 돌긴 하거든요. 근데 그런 용어들은 조금씩 달라지기는 해요. 그리고 또 원체 예전보다는, 옛날에는 니도 모르고 나도 몰랐다고 치면 요즘에는 나만 모르는 것 같은 느낌. 근데 생각보다 어머님들이 뭐 많이 아시는 분은, 저희도 뭐 보면은 어머니들 많이 거의 뭐 전문가 수준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 분도 있긴 하지만, 또 생각 외로 나만 모르는가 싶으시겠지만 또 모르는 분도 많아요. 그게 왜냐면 용어가 어려워가지고, 법률 용어 어렵듯이 제가 봤을 때 별거 아닌데 용어를 자꾸 이렇게 고급 어휘를 사용하다 보니까 그냥 좀 이게 좀 생소하게 느껴지는데, 뭐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곳에 안에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별반 차이가 없다고 느끼긴 하는데 이게 자꾸 중압감을 주는 것 같아. 그래서 오늘은 한번 그래도 신학기 시작을 했으니까 뭐 일단 한번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일단 2028학년도, 그리고 그러니까 올해 수능을 치는 아이들은 2026학년도고, 이제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오늘 이제 이번 주에 신학기 새학기 들어가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2028학년도 대입을 치는데 다르기는 해요. 일단 먼저 대입의 가장 큰 카테고리는 어머님들이 너무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내신이 5등급제로 바뀐다는 거. 이건 뭐 유튜브 같은 거 어머님들 많이 뭐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요때도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9등급일 때의 1등급과 5등급일 때의 1등급. 근데 솔직히 1등급이라는 거는 따기가 쉽지는 않는 거는 맞긴 하거든요. 왜?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아무리 쉽다 한들 다 100점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쉽다고 다 100점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또 아무리 어려웠다 하더라도 100점은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건 감안을 안 하고 내신이 5등급제로 바뀌었다는 약간 그런 느낌 때문에 1등급 못 받으면 더 불안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9등급일 때도 1등급 받기 위해서 매진하지만 5등급일 때도 1등급 받기 위해서 매진을 하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5등급 때는 제가 봤을 때 이번 내신이 이제 2, 3학년들, 고등학교 2학년, 3학년들은 내신 5등급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지금 현행대로 그대로 가고 있지만, 지금 고1들은 굉장히 좀 뭐랄까 해야 되노, 더 부담스럽지 싶어요. 이때 부담은 아이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아이들은 뭐 시험을 아직 안 쳐봤으니까 아이들보다 학원에서 더 긴장하지 싶어. 그 느낌이. 그러니까 왜냐면 1등급은 누구나 들어도 다 받기 어려운 등급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5등급인데 1등급 못 받으면 그게 좀 웃기다고 생각을 할 거잖아요. 그런 느낌. 일단 5등급으로 바뀌어서, 5등급으로 바뀌니까 누적 비율 자체가 이제 1등급 컷 자체가 10%예요. 그럼 1등급이 10%라는 말은 현행 체제대로는 2등급이 11%까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1등급이 4%에서 10%로 늘었으니까 그러니까 100명을 기준으로 잡았을 적에, 지금 만약에 내가 1등급이다. 그러면 4등을 했는 거고, 지금 이제 고등학교 1학년들은 10등 하면은 이제 1등급 컷에 들어간다는 그런 느낌.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일단은 근데 그게 굉장히 크기는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중학교 1학년 어머님 계시기도 하지만, 중학교가 이게 첫 시험에 대한 강박관념과 그런 약간 기대와 그 기대만큼 미치지 못하는 실망감, 실패감, 자존감, 이게 막 무너지듯이 뭐 똑같거든요. 근데 중학교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좀 쉽게 이해하실 거면 차라리 중학교 성적표나 지금 고등학교 나오는 성적표가 약간 비등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일단 내신이 5등급제로 바뀌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일단 정시 반영 비율을 확대는 할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내신이 그러면은 대학교에서 뽑고자 하는 인원, 그러니까 상위 대학교를 기준으로 봤을 적에는 난 어차피 4명을 뽑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1등급이 10명이니까 6명을 추려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정시에서도 내신 반영을
조금 확대할 거라고. 그게 이제 확대 수치가 확실하게 나온 학교들은 상위권 학교들은 이미 발표가 났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서울대 같은 경우는 40%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그니까 그러면 결국은 내가 수능으로만 갈 거야.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현행 체제대로는 수시 뭐 최저 본다는 건 있긴 하지만 정시는 그래도 거진 수능 100%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올해부터 서울대에서도 일단은 1단계는 100% 수능으로 뽑고 2단계에서 옛날에는 뭐 면접, 서류 전형 이랬는데 이제 여기에 교과 성적이 들어가요. 내신 성적이 들어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어디 하나에 치중해서 공부한다라는 개념은 조금 없애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리고 또 세 번째 키워드는 이제 통합 융합형. 그러니까 그러면 어머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내 때다. 내가 수능 칠 때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쉽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학번 자체가 보자. 9부터 시작해서 0까지 들어가는 어머님들 고 세대 때는 사탐도 치고 과탐도 쳤잖아요. 그걸로 다시 이제 유행 돌듯이 돈다는 느낌으로. 그러니까 통합사회, 통합과학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뭐 지금 고등학교 2학년들은 전부 다 그럼 쌤 저는 절대 재수를 못 하겠어요. 이런 말을 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과목이 준다고 하면 좀 약간 라이트한 느낌이 드는데 약간 과목이 는다는 그런 부담감 때문에 그러니까 난이도를 떠나서 그냥 많으면 좀 부담스럽잖아요. 일단 근데 통합과학, 통합사회로 바뀌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신에 뭐 장단점이라고 하면 장점이라고 하면은 내가 뭘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한 굳이 머리 아플 필요 없는 거지. 지금 같은 경우는 골라야 돼. 선택이기 때문에 골라야 되지만 이제 바뀐 학년들 같은 경우는 고를 필요가 없는 거야. 다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네 기준과 내 기준이 똑같아져 버리니까 뭐 또 그걸 장점이라고 생각하면 장점이 되는 거고 또 단점이라고 생각하면 또 단점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서울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8학년도에 서울대는 일단은 운영체제 안이 이게 뭐 28년도에서 또 바뀔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일단 지금 발표되는 걸로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1단계에서는 수능 100%고 그다음에 2단계로 넘어가면 수능 60점에 교과 역량 평가 즉 내신이 40점이 들어간다는 거. 일반 전형 그렇고 지역 균형 전형 같은 경우도 비율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1학년들은 어찌됐든 간에 근데 뭐 지금 수능 관리를 모의고사 관리까지 할 수 있다고 하면 내가 어느 정도 이제 포텐셜이 쌓아진 아이들이니까 당연히 많이 하면 좋겠지만 안 되는 애들은 지금 어머님들 당장 내신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정시에서 내신 반영이 확대되는 거가 서울대가 40%고 연대는 5%, 그다음에 고려대 20%, 한양대 10%. 그러니까 이제 상위권 대학들 우리가 말하는 상위권 대학들은 대부분들이 이제 정시에서 내신을 반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수능으로 갈 거야 이 말도 이제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리고 일단은 그리고 이게 시험 제도가 바뀐 게 아니고 또 시험 시간이나 이게 통합형으로 바뀌다 보니까 수능 시간표 자체가 조금 변화가 있긴 해요. 근데 수학은 수능이 처음 생겼을 때도 100분이었지 싶다. 그러니까 수학은 변동이 없거든요. 문항 30개에다가 100점이고 100분이고. 이게 변동이 없는데 국어나 영어 같은 경우는 좀 제가 봤을 때는 교육과정에 따라서 조금씩 개수가 달라지긴 하거든요. 국어 같은 경우는 28학년도에는 문항은 45개고 그리고 시험 시간 80분. 그다음에 영어도 45개고 대신 시험 시간은 70분. 그다음에 한국사 필수로 들어가거든요. 한국사도 문항수 20개고 이건 30분 치고 50점. 그다음에 탐구 영역에서 사탐하고 과탐 같은 경우가 25개씩 들어가서 40분 친다는 거. 그러니까 약간 그리고 이제 제2외국어. 그러니까 우리 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뭐 사탐 안에서 12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고 과탐 8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고 뭐 그런 셈이었는데 수능은 그렇게 되는데 어머님들이 이제 고교 학점제가 되게 되면은 이제 내가 학점으로 이수를 해야 된다는 그게 고교 학점제니까 그게 대학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출석률로 출결 상황으로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게 아니고 졸업을 이수 학점으로 그래서 학점제라고 학점은행제 같은 거 많이 들어는 보셨죠. 그러니까 그걸로 일단은 학점을 이수를 해야지만
내가 이제 졸업을 할 수 있다는 게 고교 학점제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아까는 정시에서 옛날 같은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정시를 내가 정시 100%다. 그러면 내가 내신 안 보고 수능 점수로만 대학을 갔고 수시다. 그러면은 수능 최저 안 맞추는 학교를 선택할 경우에는 내신을 따면 되는 거잖아요. 수능 최저 안 보는 데는. 근데 지금은 28학년도부터 뭐 올해부터 약간 그런 추세가 보이긴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수능을 잘 치는 그러니까 올방 개념이 없어진다고 잠깐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수능도 최저를 전형을 좀 확대를 한다고들 하거든요. 근데 왜냐면 교과 성적으로만 얘를 판단하기에는 좀 약간 학교 측에서도 이제 무리수가 따르는 거지. 1등급이 너무 많기 때문에 1등급 받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걸 다 퉁칠 수가 없다는 거. 그게 지금 이제 트렌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일단 뭐 28학년도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26학년도 올해 고3들 같은 경우는 메디컬 같은 경우는 4합 5고 3합 5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4합이라고 얘기했는데 4과목을 쳐서 숫자 5를 맞춰야 된다고. 그럼 결국 1등급을 다 받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물론 메디컬 가는데 다 1등급 안 찍겠네 하지만 그렇죠 뭐. 그러니까 1등급을 원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4합, 그러니까 4과목을 내가 선택을 해서 그 중에서 4과목을 합쳐갖고 5등급을 만들어야 되니까 4개를 5등급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게 중복조합인데 1, 1, 1, 4과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2등급을 받아야 되는 약간 여유가 생긴다. 요런 뜻. 그러니까 뭐 3합 5. 그러면 내가 3과목을 선택해서 5라는 숫자를 만들어야 되니까 111 하면은 3합 3이 되는 거고 3합 5라고 얘기하면은 2, 2, 1 해도 이제 3합 5는 되는 거예요. 요게 최저를 맞춘다. 요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느낌으로 일단은 이제 교과, 그다음에 종합, 그다음에 논술 전형. 그러니까 최저가 아마 강화될 건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는 거는 보통 지금까지 26학년도는 일단은 뭐 대충 뭐 발표 날 학교들 대부분 발표가 자료가 있으니까. 그래서 좀 뭐렇게 되노. 근데 지금하고 바뀌는 건 없거든요. 그런 이제 약간의 그러니까 수시치고 정시치고 이 큰 카테고리는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초등학교 어머님들 같은 경우도 뭐 아직까지 내 아이가 멀었다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그런 카테고리는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잘 살펴보면은 그냥 그 비율이 뭐 3합 5일 때가 있고 4합 5일 때가 있고 약간 그런 게 조금 다르거든요. 그럼 우리가 자 일단 수시에서 약간 전형을 또 한번 살펴보면은 어머님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학생부 교과가 있고 학생부 교과 전형,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 논술 전형. 일단 크게 3개로 나뉘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각 학교별로 전형들은 그 이름이 한 막 몇 개씩 나오는 것도 있긴 하지만 일단 내가 고등학교에서 가질 수 있는 거는 그 3가지인데 또 쉽게 한번 정리하면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하는 거는 내신 위주로 본다는 거고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얘기하는 건 어머님들 많이 들어보셨듯이 뭐 세특,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거 다 들어간다는 거. 종합이잖아요. 이게 들어가는 거고, 논술 전형은 말 그대로 논술. 그러니까 논술 시험을 새로 친다는 거거든요. 그게 우스갯소리로 저희 때도 한양대는 논술 전형이 있었거든요. 라군 같은데. 그래서 뭐 경쟁률이 엄청 세요. 그 우주 상향할 때 내신도 안 되고, 뭐 약간 뭐 이렇게 그래도 왜 뭐 그냥 콧구멍 바람 쐬러 서울 한번 갔다 온나 해서 쓰는 게 우주 상향해서 쓰는 게 이제 논술 전형이긴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이 조금 달라지는 점이라고 얘기하면 일단은 지금까지는 교내에서 수상 경력이 뭐 교내 학교 경시대회 이런 거는 쓸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것조차도 쓸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지금까지는 뭐 이런 거 많이 이제 외부에서 땄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많이 얘기하는 K 뭐 이런 거를 쓸 수는 원래는 없었고 근데 학교 안에서 수학 경시대회 같은 거 열잖아요. 그런 거는 쓸 수 있었는데 그런 걸 쓰지 못하고 어머님들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제 학폭 그 내용 이제 들어갈 거고 독서 쓸 때도 이제 제목이나 이제 크게 많이 이제 그냥 읽었다 정도.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진짜 평가할 게 많이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평가할 게 많이 없어지는데도 또 그러면은 대학교 측에서는 그걸 또 평가하기 위해서 아마 논술보다는 구술 면접에 조금 더 치중하지 않을까. 근데 이 모든 거는 다들 약간의 추측인 거지 아직까지 정확하게 뭐 아직 뭐 나온 게 아니니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는 거니까.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공부하는 거죠. 뭐.
그러니까 뭐 세특, 학종 뭐 이거 그러니까 지금 또 약간 트렌드가 뭐냐면 자율 전공제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옛날에는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서 내가 A라는 A 약간 뭐 대학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내가 A라는 과를 딱 만약 메디컬이면 메디컬을 딱 결정을 해놓고 거기에 맞는 세특을 막 썼거든요. 쉽게 말하면. 근데 자율 전공이 생기니까 그 말은 결국 뭐고 1학년 때 A를 선택했다가 2학년 올라가 보니까 또 B라는 게 괜찮겠네? 또 3학년 올라가니까 C라는 게 있었어? 뭐 이런 느낌. 그러니까 이제 네가 일단 대학이라는 곳을 와가지고 선택이라는 걸 하라는 게 이제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솔직히 기승전결 저도 뭐 원서 같은 거 써보면은 대부분 이제 진짜 말 그대로 왜 나어릴 적 꿈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경우들을 이제 제외하고는 이제 성적 맞춰서 대학 가는 게 맞기는 한데 그러니까 크게 안 변한다고 20년 전이나 20년 후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깔끔하게 정리하자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까지는 내신 관리 좀 하고 그리고 이제 2학년 좀 넘어갔을 적에 어 2학년 갔었을 적에도 난 정시파야, 수능파야 이걸 선긋지 말고 일단 주어지고 닥쳐진 것에 대한 일단 문제는 일단 수능은 애들도 다 얘기하겠지만 한 방이잖아요. 그날 수능 당일날 가서 잘 치면 되는 거 맞긴 하잖아요. 근데 그날 잘 치기 위해서 내가 노력이라는 걸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비율 자체를 1학년 때는 진짜 내신 100% 맞춰도 상관이 없고 2학년 때는 이제 약간 내가 내신 성적 보면서 그러면 그 시점을 언제쯤 생각하시면 되냐면 2학년 1학기 내신 성적 나오는 거 봐가면서 아 내가 내신 맞추는 게 좀 약간 간당거린다. 자 그럼 여기서 간당거린다는 거는 약간 3점대 중후반부터는 수능에 조금 더 매진을 하는 걸 좀 강추는 드려요. 그러니까 3점대라고 얘기하는 것도 3.1부터 시작해서 3.9999까지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3점대가 제일 많긴 하거든요. 일단 요즘에는 학교에서 인구가 많이 없기 때문에 8등급, 9등급 내려가는 애들 잘 없거든요. 비율 게임상. 그러니까 수능도 9등급 제도긴 한데 9등급이 없어요. 9등급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3등급이면은 진짜 좀 어정쩡해. 좀 진짜 근데 1등급 받는 애들도 그 말은 하거든요. 1등급은 그러니까 그 각자들의 레벨에 의해 가지고 각자들의 겪는 고초와 스트레스는 다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일 어정쩡한 게 3등급 층이 두껍기도 하고 3등급이 좀 그러니까 내가 뭐 3등급, 4등급 정도 된다 하면 내신을 버려란 뜻이 아니고 솔루션은 일단은 그렇게 되면은 버린 애들 많을 거니까. 그러니까 버린 애들 많을 거니까 그 틈새 시간 공략해서 0.1이라도 일단 좀 높여놓는 게 필요는 하겠죠. 아무래도 일단 쓰이지 않는 게 아니니까. 농담반 진담반으로 보통 저는 수시로 아니고 전 정시로 대학 갈 거예요 하는 애들 99%는 제가 올라간다 그랬어요. 수시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포기를 좀 안 하는 게 필요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역시 필요한 게 멘탈이 되겠죠. 일단은 뭐 바뀐다 하더라도 크게 많이 어머님들이 아씨 바뀌어서 어떡하나 이런 느낌은 솔직히는 그런 느낌보다는 그러니까 정보는 많이 수집하시되 그 정보에 따라서 약간 몸을 실어라는 거지 자꾸 뱃머리를 자꾸 움직이시면 안 돼요. 그러면 나중되면 배가 진짜 산으로 가버릴 수 있거든요. 이걸 좀 안 놓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궁극적인 맥락들은 절대 바뀌지 않을 거니까. 어쨌든 성적이 있고 세특이 필요한 거지. 솔직히 내신 등급 4등급, 5등급인 애가 뭐 그렇잖아요. 뭐 걔가 무슨 세특이 필요하고 학종이 필요하겠어요. 까놓고 얘기해서. 그런 애들이 학종을 잘 관리를 해갖고 대학을 간다는 게 일반적이라고 얘기하면은 그걸 홍보나 광고를 할 수 없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이제 뭐 이거라도 안 되니까 이거라도 잡겠다 이런 느낌보다는 차라리 그 시간에 저는 차라리 그냥 공부를 좀 했으면 하는 게 뭐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가 아닐까 싶긴 하거든요. 일단은 뭐 그리고 조금 더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근데 뭐 학생부 교과정 그러니까 그리고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은 일단 그런 양적인 정량 평가보다는 정성적 평가에 조금 더 매진을 해 주시는 게 필요로 해요. 그래서 간간히 저희도 왜 라방하면은 계모 뭐 이런 얘기 나오듯이 그게 필요해요라는 단어가 아니고 그냥 내가 어느 사이클에 내가 맞춰질지 모르잖아요. 논술 같은 경우도 뭐 살짝 말씀드리자면 논술 전형도
쓰는 애들이 잘 써요. 그게 뭐 하루아침에 배운다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논술을 잘 쓰기 위해서 초등학교 때 뭐 해야 돼? 그래서 일기 쓰면 된다고. 그러니까 일기 쓰고 필사하고. 그러니까 남의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글쓰기 능력이 좀 부족하고 일기 능력이 좀 부족하면은 일단 필사부터 시키시는 게 필요하다고. 제가 했잖아요. 수학 같은 경우도 오답을 자꾸 오답을 뭔가를 해결한다는 느낌으로 얘가 그래도 뭐 발전 사항이 없다. 그러면 답지를 일단 이제 한번 뺏겨서 써보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런 필사적인 작업들이 필요로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논술 전형 같은 경우도 각 학교별로 기출이 있다 보니까 이제 학원에서는 그걸로 이제 트레이닝을 시켜주는데, 근데 뭐 솔직히 또 이 이야기도 솔직히 얘기하자면 내가 아무리 1타 강사든 뭐 영타 강사든 스타 강사든 간에 내가 아무리 1번에 1번 시험 문제 나온대라고 얘기한다고 해가 그게 그렇게 찍어주잖아요. 찍어줘도 틀리는 건 틀리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게 많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나의 포텐셜이 많아야 누군가가 그런 소스를 던져줬을 적에 받아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힘을 길러주는 게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까지는 중요하고, 여기 지금 중학교 1학년 이제 들어가신 어머님들 같은 경우도 너무 중학교 내신에서 너무 뭐라고 해야 되노? 너무 조바심 안 내셨으면 전 좀 그게 낫거든요. 그러니까 조바심 내야 되는 거는 막상 고등학교인데, 고등학교에서는 조바심 내려고 해도 뭐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학교에서 내신이 조금 좀 그렇다 싶으면은 내신을 버려란 뜻이 아니고, 그러니까 조금 한 발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한 발 앞서 나가는, 내가 뭔가를 위해서 포텐셜을 쌓고 있다. 이렇게 쌓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좀 받으시면서 아이나 엄마가 성장을 해야 되거든요. 뿌리가 깊은 나무가 오래 산다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딱 들어가면은 무조건 키우는 게 강낭콩이잖아요. 강낭콩은 아주 얇게 해야 되지, 씨앗을 깊게 심으면 걔가 나오지도 않잖아요. 근데 솔직히 소나무 같은 거를 키워라 소리는 안 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얇게 하는 거는 금방은 올라오니까 눈에는 금방금방 보이는데 걔들이 또 빨리 금방금방 죽는 건 맞잖아요. 근데 소나무나 느티나무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뿌리로 많이 뻗을 수 있는 공부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초등학교가 제일 좀 탄탄하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습관과 루틴을 세워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중학교로 가게 되면은 성적과의 자기와의 싸움을 조금 많이 할 수 있도록 좀 유도를 해주셨으면, 그러니까 못했다고 해서 괜찮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 이제 정비를 하는 거지. 그래, 그렇게 우리가 초중학교 때 매진했는 게 중학교였다고 치면, 근데 중학교 갔는데 그게 안 됐어.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이유를 잘 따듬으면서 자기 걸로 자꾸 소화를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욕하잖아요. 중학교 때 잘하다가 고등학교 때 꼬꾸라지고 이런 거는 중학교 내신은, 그러니까 얇은 약간의 이제 강낭콩 같은 거지.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벼락치기 했어요. 뭐 이런 걸로 다 성립을 하는 거니까. 근데 그게 고등학교에서는 그게 성립을 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중학교에서 개념을 많이 요구하는 거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또 심화 문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심화도 역시 마찬가지. 그러니까 해본 애들이 잘하는 건 맞아요. 그리고 뭐가 됐든 간에 이렇게 퐁당퐁당 약간 뭐라 해야 되나, 초등학교 때 뭣도 모르듯이 그냥 막 이렇게 담궈놨는 걸 중학교 때 약간 좀 세련되게 조금 뭐라 해야 되노, 내 옷에 조금 맞게끔 요렇게 하다가 고등학교 때 막판 쪽이 확 해갖고 원하는 대학 가야죠.